그날은 맑은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했다.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아파트는 깔끔한 정원이 인상적인 신축 단지였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흰 셔츠 위에 가볍게 걸친 베이지색 가디건과 청바지가 멋스러운 처남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버님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따뜻한 봄 햇살처럼 밝았다. 해맑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순백의 얼굴은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고 그 눈매는 보는 이를 매료시킬 만큼 매력적이었다. 우리 착한 처남댁, 이렇게 마중 나와 주다니 감동인데? 호호. 사실 마트에서 식용유 사오던 길에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내 얼굴 보려고 기다린 줄 알았는데. 실망하셨어요? 그녀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장난스럽게 묻는다. 그치. 조금 실망스럽지.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사실 조금은 보고 싶긴 했으니까요. 그녀와의 대화는 늘 유쾌하면서도 묘하게 설렘을 안겨주곤 했다. 조금은 보고 싶었다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도는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아주버님, 엘리베이터 버튼은 제가 눌러드릴게요. 그녀는 말과 함께 경쾌하게 버튼을 눌렀다. 오, 서비스까지? 이런 대접 처음 받아보는데. 호호, 이런 대접 받고 싶으시면 자주 만나야죠.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나란히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올라가는 동안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가방 안을 뒤적이며 말했다. 아, 참, 아주버님. 이따 저녁 식사 때 술은 안 하실 거죠? 왜? 내가 술 마시면 안 돼? 호호. 안 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저녁 내내 아주버님 상대하느라 힘들잖아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눈을 흘기며 말했다. 뭐, 오늘은 자제해야 하나? 내가 웃으며 말하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럼요. 아주버님이 술 안 취래야 제가 더 재미있게 놀아드릴 수 있잖아요. 처갓집은 경상도의 전형적인 가족이었다. 묵직하고 과묵한 장인어른과 닮은 아내. 그리고 역시 말수가 적은 처남. 하지만 처남댁은 달랐다. 활발하고 애교 많은 그녀는 마치 처갓집의 활력을 담당하는 사람 같았다. 그녀와 나는 취향이 비슷했고 한잔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행사나 명절에 그녀를 만나면 늘 반가웠다. 그녀의 다정한 말투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때론 친구처럼, 때론 애인처럼 느껴졌다. 다 같이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밖에서는 초여름, 저녁바람이 불어오고 처남댁이 준비한 와인의 향긋한 냄새가 퍼지는 순간 그녀가 와인잔을 건네며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아주버님, 이 와인 맛있을 거예요. 제가 골랐거든요. 믿고 마셔도 되겠네. 그럼 한 잔 받을까? 그녀는 정말 내 마음속 도파민을 자극하는 특별한 존재였다. 처남댁이 6개월 전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사 온 이후로 우리의 왕래는 부쩍 잦아졌다. 평소에도 종종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주고받곤 했지만 가까이 살게 된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일이 많아졌다. 카톡으로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왔다. 아주버님, 오늘 바쁘세요?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좋겠네요. 그 말은 언제 들어도 달콤했다. 나와 처남댁은 공식적인 인사치레를 넘어선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카페에 도착하자 그녀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양손에 커피와 그녀가 좋아하는 연유 밀크 모닝 빵을 들고 종종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쏟아질까 조심스러운 걸음걸이가 무척 귀여워 보였다. 아주버님, 드세요. 제가 아주 맛있는 걸로 골랐어요. 잘 먹을게, 처남댁. 정말 고마워. 내 미소에 그녀가 가만히 날 보더니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주버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왜 그렇게 웃으세요? 그냥 처남댁이 사랑스럽게 보여서.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제가요? 사랑스럽다는 말은 우리 신랑도 안 해주는데 아주버님이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으면서 묘하네요. 처남이 그 정도 말도 안 해준다고? 그건 좀 서운할 만한 포인트인데 우리 신랑 성격 아시잖아요. 재미도 없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부드럽고 은은한 단맛에 살짝 짭짤한 버터의 맛이 섞여 절묘했다. 이거 맛있네. 이 빵이 처남댁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빵이 저랑 비슷하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단짠단짠 매력이 넘친다는 거지. 그녀가 빵을 내려놓고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아주버님은 정말 표현이 제 맘에 쏙 든다니깐요. 잠시 대화를 이어가다 나는 슬쩍 물었다. 결혼 생활은 어때? 요즘도 잘 지내지? 그녀는 순간 말을 멈추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사실 이사 오고 나서부터 뭔가 더 어색해졌어요. 부부관계도 거의 없어졌고요. 예전만큼 나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녀의 말투는 쓸쓸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럼 처남댁도 많이 힘들겠네. 혹시 처남 몰래 애인이라도 한 명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네? 애인이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아니야, 농담이야. 분위기가 너무 진지해져서 장난친 거야. 귀담아 듣지 마. 그녀가 순간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버님도 참. 그런 일이 생각처럼 쉽나요? 그럼 아주버님처럼 대화 잘 통하는 사람 있음 한 명 소개해 주시던가요? 뭐, 진심이야? 아니요, 저도 농담이에요. 호호호. 우리의 웃음이 카페 안에 잔잔히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순간의 농담과 웃음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결혼 8년 차로 소규모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올해 39살. 그리고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내와의 인연은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 첫 직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천안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무렵 아내와 입사 동기로 만나게 되었죠. 처음엔 단순히 동료였지만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녀가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너 좀 좋아해. 오빠가 참 마음에 들어. 나랑 사귀자 오빠. 처음 듣는 솔직한 고백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와 밝은 모습에 점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고 뜨겁게 사랑한 끝에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키 168cm의 늘씬한 몸매에 예쁘장한 얼굴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와 일에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매력적이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그녀의 무뚝뚝한 성격과 애교 없는 태도가 점점 아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도 출신 특유의 솔직한 말투가 때로는 지나치게 직설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사소한 다툼이 쌓이면서 관계는 조금씩 소원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며 권태로움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았고 결혼 초기의 설렘은 점차 잊혀갔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에서 오는 차이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레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점점 아내와의 대화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처남댁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예기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남댁이 우리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이후 그녀와는 왕래가 잦아졌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밝고 애교 넘치는 성격의 그녀는 항상 주위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고 저와의 대화에서도 특별히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빠, 나 이사했는데 집에 놀러 오세요. 가끔 저녁이나 커피를 함께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늘어났고 아내와의 무미건조한 관계 속에서 결혼 생활의 권태가 서서히 스며들 무렵 처남댁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남댁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편과의 지속적인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각방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처남댁과 남편 사이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소원해져 있었고 그들의 이혼 소식은 어느 누구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내내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하며 남편의 무관심과 냉담한 태도에 힘들어했습니다. 오빠, 저희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그 말 속엔 깊은 상처와 포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 이상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무시하며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그녀가 오랜 시간 마음의 문을 닫아두고 살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그녀는 다시금 삶을 추스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꼈고 그때마다 저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니까 너무 막막해요. 집에 한 번씩 놀러와 주시면 안 돼요? 그녀의 부탁은 간절했고
저는 큰 의미 없이 그녀를 돕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혼 소식과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과정이 저와 그녀의 관계를 점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장염에 걸려 침대에 누워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가서 3일 동안 건간호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나는 밥도 챙겨주고 약도 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그녀가 고마워하며 말하는 오빠 없었으면 나 어쩔 뻔했어. 너무 고마워. 신세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무슨 그런 섭섭한 말 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챙겨. 솔직히 내가 처남댁 만날 때마다 이혼 얘기를 언급해서 가스라이팅 당해 이혼했을까봐 내가 얼마나 미안했었는데. 그녀는 나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빠는 날 친동생처럼 생각해서 조언을 해준 거지. 그게 내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이후 그녀는 내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오빠 같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하고 싶다. 그 순간 그녀의 눈물이 내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아온 것이 얼마나 서러웠을지, 그 모든 감정이 담긴 눈물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점점 나에게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요리를 배우기 시작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냐고 물어보며 요리를 해주기 시작했죠. 또 작은 일들에 대해 상의하면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나와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자연스럽고 깊어졌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녀와 평소처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만약에 내가 사귀자고 하면 어떨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와의 감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의 권태가 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그녀의 제안이 당장이라도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동안 아내와의 관계에서 느껴온 지침과 공허함이 한순간에 나를 흔들리게 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갈등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잠시나마 나에게 해방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몰라. 이제 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지. 이혼을 결심하면 가정이 깨지고 아내와 아들에게 미칠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괴롭습니다. 반면 지금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면 나와 아내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지금의 결혼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가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새로운 선택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그만큼 불행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결국 나는 마음속으로 이 말을 떠올립니다. 변화는 종종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지만 그 기회 뒤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결정을 내리는 순간은 언제나 복잡하고 선택마다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